자, 이제 수사는 그 납치 살인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유 씨 부부한테 집중이 되고 있는데 마침 그 유 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됐잖아요. 네, 오늘 신청이 됐고요. 오늘 밤에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이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경우 그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사람인데요. 이 경우에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. 휴대전화 위치 기록 조회를 통해서 유모 씨가 살해된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던 지난해 초부터 범행 직전까지 이 주범 이경우랑 수십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유 씨랑 이경우가 두 차례 만났던 사실도 밝혀냈는데요. 범행 이후에 이경우가 밤늦게 용인에 있는 유 씨의 집을 찾아가서 만났고 그 다음 날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유 씨 사무실이 있는데요. 이곳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. 이경우는 두 차례 만남에서 모두 6천만 원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게 아마도 어제 유 씨 체포의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유 씨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경우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것뿐이고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행동으로 보여주겠다. 자, 앞서 이경우가 이 유 씨 부부에게 착수금 4천만 원을 받을 당시 저런 말을 남겼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2021년에 4천만 원 정도가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메신저로 이경우가 이 부인한테 형편이 좀 어렵다.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살인 착수금이 아니냐가 경찰의 추측입니다. 2021년에 4천만 원. 또 그리고 나중에 범행 직후에 다시 만나서 요구했던 6천만 원. 이거는 아마도 살인에 대한 성공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경찰의 지금 설명이고 예. 다만 유 씨 측 변호인은 달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당시에 4천만 원이 아닌 3,500만 원을 지금 2001년도 변제 기간 5년으로 해가지고 이자율 2%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준 돈이라고 하고 있고요. 범행 직후에 이 경우가 요구한 돈 6천만 원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성공 대가는 아니다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. 아직은 서로 좀 얘기가 다르군요. 자, 오늘 오후 들으신 것처럼 유 씨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요.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. 강도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? 범행 직후에 이경우 씨는 왜 만나신 건가요? 어떤 얘기 범행- 하셨어요? 범행 전으로 6천만 원 받으셨습니까? 자, 백 변호사님, 그 이경우 등등 지금 범인 3명에 대한 신상 공개가 뭐 주중에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런데 그 이 같은 사건으로 지금 뭐 신병이 확보된 사람을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유 씨 같은 경우 아마 영장이 발부되면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극구 부인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왜 범행 후에 이경우를 만났고 그렇죠. 이경우가 왜 난데없이 6천만 원을 요구합니까? 그러니까 뭔가 주기로 했건 아니면 뭔가 요구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변호인의 얘기도 그냥 6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경우가 왜 6천만 원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전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오늘 안에 유모 씨 같은 경우 구속이 될 것 같고요. 구속이 되면 내일 정도쯤에 신상공개 심의가 열려서 뭐 지금 앞에 3명과 마찬가지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공개를 해야겠죠. 자, 제가 사건 반장에서 이제 신상 공개에 대한 그 강조를 연일 막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. 저희가 처음 이 신상 공개가 막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방송을 했잖아요. 자, 그런데 그 유튜브 클립에 저희 사건 반장 유튜브 클립에 이경우에 대해서 이경우? 저 사람 이러이러했던 사람인데라는 댓글이 달렸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?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경우는 2020년에 분당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가 2020년에 4월 달에 열고 있던 헬스장을 닫았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곧 닫을 거니까 물품을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소장님, 했구나. 지금 보시는 저 댓글이 네. 사건 반장 유튜브 클립에 달린 댓글입니다.
이게 이렇다니까요. 네, 정말 귀한 제보였죠. 네. 근데 이 경우가 실제로 저 대표였던 것이 맞고요. 그다음에 조사에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죠. 조사에서 기사 좀 내주세요.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물건을 가져가라. 그러면 환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더니 환불은 2달에서 6달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예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아무튼 이 경우나 황대한 연지호 이미 공개가 된 사람들 또 다른 무언가를 알고 계시다면 저희한테 좀 제보를 부탁드리겠고요. 네. 자, 이 경우를 향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면서 막 울분을 토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게 바로 피해자의 유족들인데요. 이 피해자가 지금 이 사망을 하고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뭐 유족 얘기도 아닐 수 있지만 이 피코인의 문제점입니다. 피코인이 처음에 2,500원에서 이 10,000원까지 올랐다가 나중에는 7원으로 떨어졌거든요. 시세 조작이 아닌가라고 유족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 업무를 총괄했던 아니면 홍보를 했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해를 봤는데 이 과정에서 이 경우를 피해자가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. 좀 힘들어하니까 이 경우도 투자를 했는 사람인데 힘들어하니까 아르바이트 정도도 시켜주고 돈도 좀 빌려주고 했는데 이 유 씨 부부하고 이 경우가 짜고 피해자를 살해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유족의 얘기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유 씨 부부를 상대로 이 코인 관련된 소송을 좀 시작을 했고 이 코인 소송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런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유 씨 부부 그리고 숨진 이 피해자 등등이 이제 이 피코인의 초기 투자자였어요. 상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박을 쳤습니다. 자,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확 꺾여서 폭락을 했어요. 자,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막 책임 공방을 하면서 고소 고발전을 이어갔던 거죠. 그 과정에서 또 그 일이 결국은 이렇게 참담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던 것인데 과거 이 유 씨 부부가 이번에 뭐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이미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한 녹음 파일도 있었다면서요? 네, 그만큼 이 코인 급락을 두고 유 씨 부부랑 숨진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유 씨의 아내랑 투자자가 나눈 이 대화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. 이곳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. 이 유 씨의 아내는요, 뭐 내가 죽일 거다, 죽이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10년만 젊었어도 벌써 불질렀다, 죽이는 거 내 전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내뿐만이 아니라 유 씨 역시도 이 피해자가 도를 완전히 넘었다면서 욕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. 하지만 유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이에 대해서 원한 관계가 있었긴 하지만 그게 피해자를 죽일 정도는 아니었다.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유 씨에 대해서도 뭐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이 경우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헬스장 먹튀했던 사람인데 그 진짜 이 신상 공개의 효과 이점, 이 집단 지성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정책 담당자들께서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